네, 살자송, 우울 백신송, 좀 전에 힘부겐송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석 맞이 서울시민 상담 대잔치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전가요 세 가지를 건전가요. 서울 시민들에게 다 지금 선물처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사는 김현수라는 정신과 의사가 많이 했고요. 오, 놀라운데요. 네. 네. 작곡은 또 지금 서울의 기아대책이라는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이보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세 곡 작곡을 다 했었던 그런 노래인데요. 그 좀 전에 들으셨던 힘그겐송도 오래된 노래예요. 네. 2012년에 나온 노래고요. 그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네. 힘그겐이 힘들지 그렇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힘그겐이라는 네. 그런 건데요. 오늘 또 저희가 모신 아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신과 선생님,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 특히 이제 단원고의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의 스쿨 닥터로 출발하셔서 이제 그 친구들과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원칙 속에서 그 단원고 주변에 지금 마음토닥 그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학생들의 마음건강센터 함께 해주시는 김은지 정신과 전문의사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김은지 선생님, 요즘 이제 청소년들과 또는 하는 활동 그런 게 있으면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그 올해 4월부터 또 이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이제 같이 맡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는 이제 청소년들이 24시간 SNS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전화는 춤이네요. 아니고 네, SNS로. 네, 또 우리 오. 친구들은 네. 전화로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전화 네. 오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사실 싫잖아요. 그래서 SNS로 하는 상담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요즘 우리 청소년들 고민이 주로 어떤 건지 네. 그런 얘기도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좀 일상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데 선생님 이 시기 아이들은 좀 네, 어떻게 네.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네. 집에서 아이가 어머니들 대체로 아이 뒤통수만 보지 않습니까? 네.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엄마는 계속 뒤통수에다 네. 밥 먹어라, 잘 시간이다, 학습은 했니? 네. 이제 이 얘기만 하면서 어머니들 마음에는 불안이 있어요. 아, 저게 괜찮은 걸까? 그리고 사실 그럼 또 핸드폰, 컴퓨터 말고 막상 할 게 있나? 그것도 없어요. 맞아요. 더 노답인 거는 네. 어머니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가 뭐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지? 하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제 좀 분위기도 살짝 네. 업 시킬 겸 네. 저희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갖고 선생님들이 네. 청소년에 얼마나 이렇게 그 견문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히 준비한 우와. OX 퀴즈 우와. 네네네네네 받아주시고요. 네. 떨리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도 점수 매기지 않을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통계를 가지고 OX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 들어줄게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70만 명 중에 7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코로나 전에 이제 저희가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의 상담이 가장 많은 요일이 수요일이에요. 혹시 딱 중간이네요. 딱 중간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화장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힘든 요일이죠. 수요일이. 네.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긴장이 좀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제 좀 건수가 좀 적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가장 상담이 많은 요일은 여전히 수요일일 것이다. 하나, 둘, 셋. 김현수 선생님 아닐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네네. 월화가 네네네. 되게 힘들었다가 이제 수요일 날 그래서 네. 할 말이 많아진다 네네. 했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아, 네네네. 학교를 안 가니까 수요일 말고도 이제 할 말이 많다. 내지는 뭐 주말에 엄마 아빠랑 싸우고 아, 월화 네네. 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이러지 않을까. 아, 네, 와, 정말, 예,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선생님 우와. 의견은 어떠세요? 김현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뭐, 예. 이 토요일, 일요일 조금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난 또 쉬어도 돼 쉬었다가 예. 월요일 날 옹클 이제 열심히 이번 주부터는 예. 안 자고 들어야지 열심히 했다가 수요일쯤 되면 아. 에라 모르겠다.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살짝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5입니다. 네, 우와. 여전히 수요일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일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하루 종일 옹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옹클 와중에 애들이랑 또 채팅방에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원도 가지 않습니까? 네, 학원. 그래서 여전히 수요일이 많아요. 근데 김현수 교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신 것이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게 토요일이 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월요일이 됐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과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좀 더 아이고. 건수가 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또 그거를 보내고 나는 월요일에도 건수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봤을 때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32%. 네, 정말 많죠.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알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사회성 발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게 정신건강 문제였고요. 그 다음이 가족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들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난 것은 가족 갈등일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X를 해주셨어요. 혹시 네 교수님. 아까 제가 답했어요. 이번엔 네, 저기 네, 이쪽 먼저. 네네네, 선생님. 네. 가족 간의 갈등이 늘어날 만한 부딪힘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네네. 또 1위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이 시기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했는데 사실상 집에서 만나고 있는 대상은 또 가족이니까 네네네. 의존도도 약간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네네네.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게 약간 이 퀴즈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함정. 증가된 거 제일 네네. 증가된 게 뭐냐 많이 증가된 네. 거. 많이 네. 증가된 게 뭐냐 그게 물론 가족 갈등이긴 하지만 네.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못 만나니까 네네. 친구 못 만나는 문제가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친구 문제 네네네. 그런 생각으로 네네네네. 네, 정말 이게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네. 아, 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뭐니 해도 가족 갈등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가족 갈등이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고요. 와. 그리고 또래 관계에 관련된 고민이 10%가량 줄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자해, 정신건강 이 영역들이 골고루 1%, 2%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가족, 특히 가족과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네. 문제.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또 부모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네. 수입이 줄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또
고스란히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내년 1년도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다면 그 자살 예방센터에서 부모님들 양육 상담을 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제가 하나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네. 고위험군 부모님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살 예방센터가 부부 상담도 해라. 좀 너무 심한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가족과의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다음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상당 건수가 늘어나는 게 보시면은 하교를 하는 1시 이후로 점점 늘어서 피크가 9시, 10시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잠은 잡니다. 그러네요. 다행이죠. 예, 이때가 피크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4월, 5월, 6월 통계를 기준으로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4월, 5월, 6월에 아이들이 상담이 가장 많은 피크 시간대는 새벽 2시다. 하나, 둘, 셋. 네. 아까 이쪽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쪽 먼저. 네. 김현수 교수님. 네. 새벽 2시까지 그래도 네네네. 버티는 애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아니야, 더 네, 얘기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새벽 2시까지 버티고 있는 아이들을 현재 많이 보고 있어서요. 보통 한 2시까지 네.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옹클도 다 못 마치고 네. 또 하루 종일 엄마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무럭무럭 올라오는 네. 올라오는 시간대가 새벽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게 교수님께서 많이 못 맞춰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아이들이 4월, 5월, 6월에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대에 원래 이렇게 배정되어 있던 상담사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다들 너무 당황을 한 거죠. 네. 새벽인데.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지내고 있다. 부모님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애만 그 시간까지 있는 거 아니다. 그러네. 네. 다행인 건가요? 다행이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대책을 네. 마련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수면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시간별 위기 개입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요, 부모님들한테 퀴즈는 아니고 약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건데, 위기 개입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게 카톡을 하면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선생님 저 한강다리 밑에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119, 112를 불러서 구출을 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11시부터 3시까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그 시간에 자고 있겠지, 당연히.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봐도 이 시간대에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점점 뒤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이 시간대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고 자라고 압력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상담 선생님, 치료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면을 할 수 있게 할지 낮에 손잡고 운동도 좀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언제 연령대가 가장 많이 들어오나 하는 겁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중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중학생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저희가 아이들 중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랑 길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그 시기는 그럽니다 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20대 이상의 상담 건수는 늘어났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네. 요번에는 어느 선생님 먼저 들어야 되는지 제가 까먹었지만 김현수 선생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학에서 네네네. 대학교 수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20대들이 더 방황하고 또 전할 곳을 찾을 것 같고 뭐 20대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취업도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토익 시험도 안 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20대들이 더 고민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20대가 늘어났을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20대 청년들의 고민도 정말 매우 크겠지만 그래도 성인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네. 해보게 되고 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조금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드디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역시 이렇게 아이를 가지신 부모와 청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교수님이 이렇게 딱 특색이 드러나는. 네. 아마 이제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20대 초반 여성들의 자살률이 늘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사회의 신호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비슷한 추세로 저희도 20대 초반에 여성분들의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려움들을 잘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청소년 모바일 상담인데 왜 20대 여성이 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법으로 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대를 9살에서 만 24세까지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도 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186명의 청소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와, 네, 이거는 대단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은데 이제 괜찮아졌어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 한강다리 밑에 나와 있어요. 네. 해서 112, 129가 출동해서 아이를 구출한 게 바로 18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가 기관 네네네. 이름이고 상담 프로그램 이름은 다 들어줄게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포털에서 찾을 때 다 들어줄게라고 쳐도 나오고 맞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라고 쳐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카카오에서는 네, 친구 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 다 친구 들어줄게라고 다 하나. 들어줄게 친구 네, 그리고 해서 접근할 수 앱도 있고. 있습니다. 네, 앱도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들의 요즘 상태를 퀴즈로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실제 진료하면서는 좀 어떤가요? 진료하면서 만나는 이제 진료실에 찾아온 청소년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태를 호소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그 막 추측이 난무해요. 네. 뭐 아이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 음. 학교 안 가니까 신난 거 아니냐. 네. 근데 정말로 네. 저희가 아이들이 케바케라고 하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음. 예를 들자면 또래 관계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은요. 학교를 안 가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좀 편안하게. 네, 그럴 수 편안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ADHD 친구들은요. 음.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학교 등교 일정이 다시 잡히면 그때부터 부모도 아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상의를 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그냥 아예 안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냥 이제 뭐 저기 우리 가정학습 쓸 수 있잖아요. 하는 게 나을까요?
아이들도 이제 그걸 아니까 아, 나 안 갈 수 있는데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 하는 니드들이 생겨서 이제 좋다가 학교 가야 되면 나빠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등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네.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 뭐 이제 가정학대, 폭력, 엄마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나마 학교에 가니까 살만했던 애들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살만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오히려 집에서 어머니하고 갈등이 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상황별로 좀 많이 다르다. 이게 현실이다. 네. 예,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는 어느 상황일지 잘 가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진료하는 아이 중에 산만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님이 진짜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구부러져 앉아 있다가 자빠졌다가 네, 네, 네. 컴퓨터로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서 또 이렇게 네, 보고 있다가 네, 이러면서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거냐 하면서 네, 네. 너무 이제 엄마가 힘들다. 네, 네, 네. 뒤통수만 보이면 다행인데요. 얘는 네, 네. 발바닥도 보였다가 얼굴이 안 보였다가 근데 또 막 그 저 학교에서는 쌍방향 줌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네. 한다니까 선생님 자꾸 전화 온대요. 걔 얼굴 없다 지금.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가지고 애들 힘들다. 또 얼굴 노출을 싫어해서.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머리카락만 네. 보이게 하죠, 이제. 네, 장문정 네, 선생님 네. 혹시 이 부모님으로서 궁금한 거 혹시 우리 김 너무 쌤한테 너무 네. 궁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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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안타깝고 참 이 시기가 이렇게 와서 이제 학교를 잘 못 가고 너무 양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실 부모들의 고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은 일대로 아이들은 또 케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결과에 대한 몫은 온전히 또 받아놔야 되니까 굉장히 고충이 큰데 부모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가짐. 네, 네, 좀 네, 네, 너무 네. 넓은 얘기 같지만 사실 네. 너무 이 상황이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네. 네. 사실 그 고민이 제가 올해 3월 달에 했던 고민입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 너무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음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삶에서 그렇죠. 학교를 안 가는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국가에서 학교를 오지 말래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주 미치고 팔짝띠를 노리시죠. 너무 네.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혼란을 조금 네. 줄여드리고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한테 컨트롤이 없어요. 코로나는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지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 건 우리한테 컨트롤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와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철학을 담아서 제가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선생님들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일단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또 부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료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보다 무섭다는 개학연기 헤쳐나가기. 네, 아유 저도 지금 생각해도 막 개학연기. 오싹합니다. 일주일만 네.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갔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이제 사실은 몰랐죠. 네, 다음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일, 사실 집에서 아이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아까 김현수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마음속에 이 참을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뭔가는 해야겠는데 저 녀석은 컴퓨터만 하고 있고 하지만 나는 뭘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나의 불안은 온전히 아이들한테 투사가 돼요. 너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 숙제는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투사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나가는 부모들은 또 편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어제 그저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천에서 이제 네. 초등생들이 아이고 아이고. 사고가 났던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저도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저도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네. 소아정신과 의사인 저도 이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은 훨씬 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그래도 내가 잘리면 안 되죠. 애들도 건사해야 되죠. 남편도 건사해야 되죠. 이 스트레스를 이제 다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거냐? 네, 다음 주시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마음 건강하게 지켜나갈 거냐라는 걸 마음 방역이라고 합니다. 예, 일명 심리 방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는 것처럼 마음도 열심히 방역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좀 예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존버라고. 예, 많이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즐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버티는 거 내년까지 어차피 버텨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버티는 거 즐겁게 버티자. 즐버.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즐버를 할 것이냐. 네, 다음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역의 시작은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백승. 네. 아이들도요, 코로나가 뭔지 모르고 아주 그냥 막연하게 알 때에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저희 큰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코로나 걸리면 IQ가 떨어진대. 아, 그래?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아이들은 이미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는 항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을 내면에 혼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해서 엄마는 코로나가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떠니? 엄마한테 새로운 소식 있으면 하나 알려줘봐. 네. 오늘은 뭐 봤어? 하면서 아이랑 같이 그 정보들을 커뮤니케이션해서 불안의 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이 아니라 인포데믹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재난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거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엄마랑 너랑 뭘 할지 좀 볼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시겠어요? 아이들의 세계는 이미 반은 온라인이고요. 반은 오프라인입니다. 네. 옛날에는 어른들이 인터넷 중독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가상 세계에서 자기 캐릭터를 창조를 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도 리얼 월드고 거기도 리얼 월드예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온라인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많은 폭력, 코로나로 인해서 왕따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온라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온라인에서 갖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다음 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랑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는 좀 이럴 것 같아 하고 충분히 나누고 나면 그래도 네가 엄마랑 이 시대에 이게 끝날 때까지는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면 좋습니다. 약속. 근데 부모님들한테 아이랑 코로나 시기에 지켜야 될 약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투두리스트를 15개쯤 만들어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랑 싸우는 일만 남았어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자, 2개, 3개 이 정도가 딱 좋고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는 죽어도 못 보겠다 생각하는 2개, 3개를 아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해서. 근데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들 제일 잘 정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숙제를 다 해야 핸드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줘요. 그럼 아이들 와 신난다. 그리고 아침에 숙제하고요. 10시간 핸드폰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도 숙제 했으니까 봐주다가 저걸 언제까지? 지금 9시인데 밥은 안 먹어?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나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는 야 우리 엄마는 약속이라는 걸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기껏 숙제했더니 숙제했는데. 컴퓨터 한다고 또 뭐라고 해.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켰을 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공부가 걱정이 돼요. 공부가. 저 이러다가 바보 되면 어떡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바보 되면 어떡해요? 이 친구들도 잘 살고 싶고요.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엄마랑 이렇게 정하고 잘 해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음이 네.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아이의 승리를 위한 것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완요법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예술 치료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 이완요법 좀 하시죠? 네, 저는 이거를 집에서 네네네. 아이와 좀 하고 있는데 네. 효과가 있어요. 네, 밤 맞아요. 시간에. 네, 네. 밤 시간에 자기 전에 아이랑 이렇게 터치 네. 하면서 아이랑 이완요법 하면은 이게 자는 숙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렇죠, 치면 많아요.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아이랑 저녁에 15분씩 애착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안정감도 갖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번째는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뭐 고학년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 아이들 운동도 가뜩이나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집에서 맨날 달달한 거 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이 됩니다. 이거 영양 괜찮아? 네. 왜 이렇게 야채를 안 먹어? 네, 그런 고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랑 같이 전날 계획을 해요. 미리.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행에서 제일 즐거운 순간은 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래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랑 어떤 걸 만들까? 엄마는 빨간색을 만들고 싶으니까 토마토를 넣을 거야. 너는? 엄마 난 초록색이 좋아. 키위. 그래 그럼 우리 온라인 홈플에서 한번 시켜볼까? 아유, 같이. 특정 업체 이름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그걸 찾아서 전날 이제 배달시키고 다음날 오면 받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액티비티인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액티비티도 가져보는 이런 시간을 또 하루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세요. 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저녁에 다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회식이 없어서. 그래서 강제로 가족이 친해지는 시간이 생겼어요. 선생님, 그런데 애기 아빠 잔소리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애들도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서 사실은 뭐 얼마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저녁에 이렇게 한가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그런 거 했어요. 아이들이랑 앨범을 다 꺼내서요. 아기 때 사진도 보고 엄마 결혼식 때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된 거는 니네 아빠 아니 죄송합니다. 너네들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결혼식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물론 아이들이 그게 제 사진이라고 믿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추억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랑 보드 게임 네네 이런 것들도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는 시간에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체스를 네. 하고 장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저녁 시간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세요. 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6일차가 그러게요. 6일차가 6일차가 없어졌군요. 네네네. 네. 6일차가 여기 아, 나왔네요. 네. 아이고, 네, 큰일 날 저 뻔했습니다. 6일은 그냥 쉬어라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6일은 쉬는 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네. 네. 6일 전 합친 줄 알았어요. 네, 6일차에는 릴렉스. 네, 릴렉스. 어머니들, 제가 이거 이상한 과제 드려서 일주일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냐 신경 많이 쓰셨죠. 근데 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엄마가 야야 요즘에 코로나가 문제래. 코로나 어떤 점만 알아보자 이러는 거랑 현수야 엄마가 요즘에 네. 진짜 네. 막 나가십니다. 네. 그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 게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아.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다르죠. 네네. 엄마가 안정되어 있어야 그래야 아이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차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하는 어떤 어머니는 허브차에 이렇게 자원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어머니는 반신욕을 하면서 이렇게 자원을 얻기도 하고요. 네, 어떤 어머니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자원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아이랑 다음 주를 잘 준비할 자원을 챙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잠시 네, 편안하게 두고 나는 나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날인데요. 그 예전에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이제 의사신데 대구로 달려간 거예요. 대구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이야. 그 아이는 또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의연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엄마 봄이 되면 꼭 돌아와. 네. 너무 의젓한데요. 와. 너무 의젓하죠. 부모님들 아이가 이런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 끝까지 함께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배움의 기회는 많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들 어렸을 때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거지만 달리기 하다 넘어져서 친구가 옆에 와서 손잡아 줬을 때 그때 느끼셨죠? 아,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네. 아이들도 이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부모님들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구조화돼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또 이야기 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 많았던 분들이 요 가족 마음방역 카드 뉴스를 딱 갖고 계시면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네, 하게 네, 되면 가족 1단 시도. 네, 간에 저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아주 힘든 부모님들 중에서는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하루에 설거지를 10번 한다. 이런 맞습니다. 돌박돌박. 네, 네, 네. 손이 지금 지문이 없어지고 있다. 네, 이런 네, 어머님 네, 얘기도 네, 들었고 네, 네. 이제 삭식이라고 하죠. 네, 네, 아버지들도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너무 삭신이 아프다. 아이들하고 논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런 말씀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네네. 한편으로 아이들과 지내면서 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뿐만이 아니라 김은지 선생님도 아마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말씀 주시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이 네. 방송 보고 계신 네네.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계셔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아이고. 지금 네. 접속했다고 카톡으로 네네네. 박에스더 선생님 등등등 네. 포함하여 하시면. 네. 네, 나 지금 네. 접속해 있다라고. 네네네네. 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선생님들의 그 정말 이렇게 노고,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거의 시작이 지금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섣불리 사실은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럼요. 네, 제가 아까는 전 또 슬라이드가 끝이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다음 주시면 네. 됩니다. 네.
감염병 재난의 네네네. 네.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예전에는 공부를 가리키는 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뭔가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고 교육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는 이제 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역할들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을 아침에 이렇게 잠깐 한번 이렇게 컨택을 하지만 그게 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안전한 그물망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돕고 싶으신데 어떤 선생님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아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관련된 재난의 아주 기본적인 애티튜드 같은 걸 일단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리치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첫 번째가 존중, 두 번째가 정보 제공, 세 번째가 연결, 네 번째가 호프,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늘 이거를 틀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안정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감염될 것 같아요. 감염되면 어떡하죠? 저 잡혀가나요?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존중을 하는 거죠. 아, 너가 불안하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 정말 들 수 있어. 선생님이 너같이 생각을 해도 불안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불안증이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누구나 코로나 상황에선 불안할 수 있어 하고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니? 아, 선생님이 알기로는 뭐 이렇게 코비드19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정보도 있어. 아, 이럴 때는 네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할 수 있어.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곳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또 하실 수 있는 게 아이들을 친구들하고 연결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단톡방이 어른들 소모임처럼 정말 연결이거든요. 내가 그 단톡방에 있으면 저희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계속 접어서 올리고 새로운 책 나오면 올리고 그러니까는 전혀 디스커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결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희망. 너희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원으로 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면서 우리가 좀만 지나면 다시 좋은 날들이 올 거야 하면서 선생님들이 격려해주는 요 4가지 프로세스대로 가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리스펙, 죄송해요. 리치, 네, 존중, 네, 네. 정보, 네, 연결, 희망. 네, 맞습니다. 그 태도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큰 네, 네. 도움이 되고 또 네. 아이들에게도 네, 큰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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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현실, 네. 또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교사 가이드까지 네,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이 시기에 네, 네. 그래도 지금 다행히 이제 방역 단계가 좀 완화돼가지고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카페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시간이 정말 전보다는 정말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네.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셀 수 없이 만큼 늘어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가족끼리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도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앞에 좀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네. 가족들이 좀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좀 조언을 아이, 네, 네. 네. 부모, 네. 교사 이게 아니라 교사, 이제 이 가족. 하나의 가족들이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혹시 비장의무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등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가능하시면 그거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인데. 네.
네. 아, 네. 네. 이 등대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어떤 와, 느낌 드세요? 네. 저희 물인가요? 네. 네, 파도죠. 오. 네, 네, 네. 버텨내야지 뭐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우리가 등대라고 하면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네, 폭풍우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등대가 있어야 그걸 보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등대는 누굴까요? 등대는 누굴까요? 가족. 가족. 네. 네. 또 등대는 누굴까요? 네, 교수님께. 네. 네, 지금 가족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가족. 아, 가족. 네, 가족 네. 중에서도 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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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등대입니다. 가족이 등대인데 제가 조금 여기서 관점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넓은 세계에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네. 많은 정보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하이어라키가 자꾸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위계가 예, 위아래가 위아래가 무너지고 부모랑 예, 자녀 역할이 네네네. 진짜 옛날에는 부모는 다 알고 있고 애들은 맞아요.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는 모르고 있고 애들은 잔뜩 네네네. 알고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참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난감하죠. 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제일 힘드신 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줌이나 이런 게 너무 서투시니까 네. 선생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난감하고 저 힘들어요. 네.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들 내가 등대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등대다. 내가 등대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옆 사람한테 방향이 되는 거고, 옆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또 의지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관계입니다. 아, 코로나가 제일 많이 파괴한 것이 관계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멀어지게 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가장 소중해진 게 지금 관계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뭐 정신과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기적, 기죠. 예, 우리가 과학을 넘어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 그 교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 등대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등대가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김은지 선생님께서 관계의 기적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의 연락이 코로나 이후에 네. 네. 그래서 중학교 동창들이 그동안 우리가 4, 5년간 또 한 번도 못 모였는데 하여튼 이 시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아까 가족 앨범 정리하시듯이 하여튼 친구들이 다시 만나자 이런 그런 안 보던 친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또 누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가 지금 어떤 개인적인 질병이 생겼는데 그런 걸 좀 도와주자 이런 일도 생겨서 한편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움 또 내 과거 관계 속에서 잠시 잊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하여 우리끼리 네 다섯 또는 둘 셋만 지내다가 조금 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뭐 더 멀어졌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함께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또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팍 지금 저에게도 일어난 일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장 선생님 어떠세요? 이 김은지 선생님이 서로 등대가 돼서 관계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서로 나만 등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일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일이 너무 바쁘고 이러다가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 조카가 나이가 되게 어린데 어떻게 지내고 있지? 또 이제 나이가 더 어리니까 아이를 돌보기 되게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에 예전보다 더 뭔가 좀 사서 문고리 방문이라고 있죠. 문에다가 살짝 걸어놓고 오고 또 저희 엄마는 굉장히 활동적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조금 기분 좋아질 수 있게 뭘 할 수 있나 해서 저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잠깐 오시면 앉아보세요. 네, 여사님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몇 번 불러드렸더니 너무 행복하시면서 친구분들한테 이제 전화로 자랑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돌봄의 활동,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희 엄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저희 언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순식간에 50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생님 또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 시민의 부모님, 청소년, 교사분들을 위해서 뭐랄까요? 테이크아웃 메시지처럼 한 말씀, 마음에 남길 한 말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게 혹시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저의 마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저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등대가 돼서 네,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추석 맞이잖아요.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추석 때는 늘 가족 갈등이 한편으로 더 화목한 가정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막 증폭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윤지 선생님 말씀처럼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 주기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진심을 담아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어려움, 또 엄마의 어려움, 아빠의 어려움, 또 선생님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유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좀 행복한 그런 추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도 끝으로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윤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에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 코로나 시기에 유익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